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온갖 부업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틱톡 같은 SNS를 내 채널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플랫폼들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SNS, 야, 지금 그걸 너가 왜 해? 이런 걸 선택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폼도 있고 미드폼도 있고 글 쓰는 플랫폼이 있고 스레드처럼 짧은 텍스트, 짧은 글쓰기 플랫폼들도 있죠. 이런 구조 자체가 나랑 안 맞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난이도가 다 다른데 초보자가 처음부터 너무 빡센 걸 하거나 안 맞는 걸 잘못 골랐든 방향을 잘못 잡았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SNS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세 가지의 수익화 방식과 현실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볼 텐데 그냥 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나는 이쪽이 맞겠구나 하고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플랫폼마다 수익은 어떻게 만들고 언제쯤부터 또 얼마나 생기는지 이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 부분과 초보자도 광고주 만드는 3단계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이 좋은 분들은 바로 실행해서 수익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SNS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단서라도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핵심만 살펴볼게요. 먼저 인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떡상이라고 하죠. 릴스 하나로 팔로워가 갑자기 늘고 협찬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영웅담 같은 게 종종 들리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그냥 조회수만 높다고 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팔고 있는데 이걸 홍보하는 릴스가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죠. 갖고 있는 재고만큼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홍보해주고 성과를 쉐어하는 이 수익 구조가 있는 콘텐츠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먹스타그램이나 제휴 쪽이나 공구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저도 SNS 하는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렇게 수익 구조를 적용해서 돈을 벌기까지의 시행착오 기간이 너무 길고 힘들었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지 좀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인스타 팔로워가 한 10,000단위까지는 올라가야지 숨통이 트이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뜬금없는 다른 주제들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널의 정체성이 안 잡힌 채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그게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옷 파는 사람이고 SNS로 홍보해보려고 계정을 키우는 건데 육아 꿀팁이나 다이소 필수템, 부동산 정책이랑 대출 규제 이렇게 평소에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주제들로 팔로워가 5만 10만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치명적인 게 있는데 평소에 옷 컨텐츠 올리면 조회수 몇백 나오던 사람이 부동산 폭락한다 이런 콘텐츠를 올려서 10만짜리가 하나 터져버리면 그 다음 콘텐츠부터 부담감과 이후에 실망감이 엄청 커진다는 거 감당 못하는 떡상 후에 그만두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처럼 떡상 없이 거북이처럼 가야지 실망하지 않고 꾸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속도로 가자. 마지막으로 인스타에 올리는 콘텐츠들은 생각보다 제작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인스타툰, 릴스나 카드뉴스 뭘 하시든지 간에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면 시간이 꽤 들죠.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3개 이상씩은 올려야지 계정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상 이악 물고 하셔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의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초보자 기준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새 계정 만들어서도 한 달 안에 몇백만 원씩 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초보자여도 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곱하기 전환율이 매출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죠. 판매할 게 없는 분들도 추후에 온라인에서 내가 뭘 팔아보는 사업을 하거나 광고주 협업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서 묵묵하게 단련한다라는 관점이라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수익의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이죠. 하나의 영상이 몇 년 동안의 조회수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꾸준히 올린다면 내 최근 영상으로 유입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이전에 오래된 영상까지 봐주는 복리 효과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치명적인 게 콘텐츠 제작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말만 하는 콘텐츠도 쉽지 않아요. 지금 이미 유명한 유튜버분들은 한 번에 마법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채널을 3번, 4번씩은 실패하면서 몇 년간 시행착오 겪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는 조회수 수익과 광고 수익 그리고 인스타와 마찬가지로 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수익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 이거 넘겨야지 달 수 있는 건데 사람마다 주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6개월 이상은 걸리시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은 제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협업 제한도 거의 안 나오니까 진짜 수익이 아예 없는 거죠. 영상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이 기획, 촬영, 편집하면 최소 10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여러분 10분 보셔도 제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 녹아져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영상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양반이고 브이로그나 여행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촬영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편집이 진짜 며칠 동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 성과 없이 최소 3, 4개월은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괜히 직장인 3대 허언이 아니죠.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그로 끄는 이슈성 콘텐츠나 뭐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걸로 떡상을 하면 수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냥 구독자만 보고 협업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제대로 진지하게 이 크리에이터와 협업하고 싶다 더 장기적인 관점까지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수익을 확장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할 거 없이 모든 SNS는 내 채널의 방향성이 없다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광고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튜브가 대박이긴 해요. 방향성 없이 구독자만 그냥 올려도 제한이 오는 빈도가 다른 SNS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 많고, 그냥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 문턱 몇 개만 넘어도 그 이후의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키웠다면 니즈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에도 수월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원하던 거를 판매하는 거라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억 이상 버는 유튜버가 2년 새에 2배로 늘었다는 기사가 작년에 났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유튜브가 답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잘하는 분들, 돈 잘 버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교류하다 보니까 다른 SNS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도전하셨던 분들보다는 뭐 블로그 같은 텍스트 기반 플랫폼이나 아니면 훨씬 가볍게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말 자체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잘 못 쓰면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글을 써보는 경험 없이 영상 원고를 만들었을 때 그게 매력적인 원고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은 건 당연하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도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됩니다.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뭐 파시는 분들 진짜 많죠. 요새는 스레드에서도 뭐 파시는 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튜브를 목표로 하시더라도 글쓰기부터 실력을 다지시는 게 훨씬 수월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고 작가를 한 1-200만 원 정도씩 주고 고용해야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쓸만한 원고가 나오겠죠. 블로그는 앞에 두 개의 SNS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콘텐츠 자체의 재미보다는 저거 내가 봤던 거 어디에서 살 수 있지? 이거 진짜 괜찮은 제품인가? 사도 되는 제품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 검색 엔진입니다. 애초에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내에서 사람을 붙잡아 두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너무 딴소리만 안 하면 대부분은 끝까지 읽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판매할 생각이다 라고 했을 때도 판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겠죠. 반대로 유튜브랑 인스타는 추천 알고리즘에서 다수에게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또 블로그는 콘텐츠 제작이 쉽다는 점도 매력인데, 유튜브로 영상 하나 만들 시간에 블로그 글을 10개 이상은 쓸 수 있는 건데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유튜브는 구독자, 인스타는 팔로워, 블로그는 이웃이 아니라 하루 방문자로 블로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평일에만 꾸준히 2달 정도 포스팅하시면 하루 방문자를 한 1000명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랑 유튜브랑은 다르게 알고리즘이 무작위로 뿌려주는 게 없어서 열심히 한다고 떡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블로그를 잘 못하고 막혀있는 상황인데 피드백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없이 반복하기만 한다면 이게 상황이 나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포스팅하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되면 얼마 벌고 100명 정도 되면 얼마 버냐, 수익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블로그도 역시 수익은 방문자랑은 별개입니다.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정도 들어오면 애드포스트, 내 글 사이사이에 자동으로 달리는 광고에서 하루에 한 1000원 정도씩 수익을 주거든요. 한 달 해도 3만 원 수익인 거죠. 내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10만 원짜리 가정용 믹서기를 파는 사람이다. 내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짜리 남들이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작은 블로그인데, 근데 포스팅 주제가 전부 다 가정용 믹서기 추천, 가성비 믹서기 추천, 소형 믹서기 추천, 미니 믹서기 추천. 전부 믹서기 홍보 포스팅이고, 그 글의 내용이 기승전 내 믹서기를 어필하는 내용이었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하루에 들어오는 100명 중에 딱 한 명씩만 내 제품을 구매해도 한 달이면 3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비싼 걸 팔거나 포스팅을 더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그만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하루 방문자를 10,000명으로 올리면 10,000명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도 애드포스트 수익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파는 상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업주 분들이 이런 니즈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접촉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수익화에 있어서는 방문자를 막 올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쉽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요새 홈피드랑 클립으로 쇼폼이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 이런 것들로 네이버가 방향을 점점 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블로그 이웃 글만 보여주던 게 내 이웃의 이웃, 완전 다른 사람들의 글도 반응이 좋은 것들은 또 저한테 띄워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또 10분 활용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네이버의 정체성은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한 10만 원, 한 5만 원만 넘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고 고민하고 구매합니다. 후기를 보려고 검색을 하든 최저가를 비교해 보려고 하든 그 구매 직전의 고민 단계에서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다는 게 검색 엔진에서의 SNS, 이것에 대체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네이버가 망하네 뭐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가늠도 안 될 만큼 엄청 많은 금액이 매일매일 결제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1-200만 원 버는 건 그냥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티끌 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포스팅하면서 뭐 콘텐츠 기획력이나 글쓰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주고 그 후에 이런 수익 개념을 연결시키면 와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익이 찾아올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후에 인스타나 유튜브도 도전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원고를 쓰든 뭐 쇼폼 콘텐츠를 기획하든 전부 텍스트 기반의 작업이 필요하니까 블로그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결국 SNS로 돈을 번다는 건 뭔가를 팔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게 없으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결국 뭔가를 파는 사람의 광고가 자동으로 달리는 거니까 티끌 같은 수익을 쉐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광고주와 협업을 만들어내면 조금 떼어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을 쉐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네이버가 가져야 할 수익을 우리가 직거래로 가져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내가 준 비용보다 더 큰 성과가 돌아오면, 아니 그냥 최소한 그 정도라도 돌아오면 무조건 다시 맡긴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 받고 글을 썼는데 그 덕분에 광고주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그럼 광고주는 만족하고 다음에도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내가 돈이 아깝다고 그 사람을 놓친 순간 동종업계 경쟁사가 그 사람을 뺏어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시장에서 바로 도태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이든 초반에는 계정이 작으니까 당연히 협업 제한 같은 거, 원고료 제한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광고주를 구해야 돼요. 광고주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쉽고 빠른 플랫폼은 블로그입니다. 핵심 구조만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할 줄 안다, 광고주를 구한다, 매출을 올려준다,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정 모두 다 다른 SNS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쉽습니다. 초보자가 광고주를 구할 수 있는 3단계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3개에서 5개 이상 꾸준히 올려주세요. 먼저 내가 블로그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포스팅을 많이 해봐야겠죠. 처음에는 포스팅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만 뭐 10번, 20번 반복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지인의 식당이나 카페, 뭐 혹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무료로 포스팅해줍니다. 아직은 우리가 돈 받을 단계는 아니에요. 중고거래할 때 당근에다가 뭐 10,000원 해서 올리면은 아무도 안 사는 거를 무료 나눔으로 바꿔놓으면은 1분 안에 연락이 엄청 오거든요. 지인이 아니더라도 당근에서 무료로 포스팅한다고 해주면 도와달라고 손드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노출시켜주려고 했던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됐는지 체크합니다. 이 성공의 결과값이 저희의 첫 번째 성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료로 해줬으니까 전후의 차이나 어떤 매출 변화 같은 거를 간단하게 후기 형태로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고마웠는데 우리랑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뭐 딱히 무리되는 부탁이 아니니까 흔쾌히 제공해 주시겠죠. 카톡으로 간단하게 받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광고주를 구하고 노출시키는 경험을 해보고, 노출을 넘어서 전환율을 높이는 경험을 해보는 거,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레벨이 낮으니까 무료로 광고주를 구하고 당연히 노출도 잘 못 시킬 거고, 운 좋게 노출되더라도 글 자체의 재미나 어떤 설득 요소들이 부족하니까 구매 전환되는 성과도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경험치가 쌓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 첫 번째보다 나아지고, 이걸 반복할수록 광고주가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포스팅으로 기록해서 공지글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조회수는 높았는데 예상보다 성과가 약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개선했더니 성과까지 좋아졌다. 실패 경험이나 우리의 고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과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는 게 우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광고주 구하고 무료로 해주는 거를 2번, 3번만 돌아도 공지글에 넣어놓을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도 성장을 하겠죠. 공지글은 상위 노출용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업주, 잠재 광고주님들이 보게 될 거라서 수시로 수정하면서 내용을 디벨롭 시키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광고주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났을 때 기존에 무료로 제공해드렸던 광고주분들도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겠죠. 사실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한 명의 광고주에게만 성과를 내줘도 여기저기 소개해줘서 금세 바빠지게 됩니다. 사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진짜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는, 내가 다양한 업종의 광고주와 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가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추후에 어떤 사업을 도전할 때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돼줍니다. 이게 진짜 커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독립해야 될 때, 억 단위를 투자해서 어떤 도전을 해봐야 될 때 그 상황이 되시면은 아차 싶으실 거예요. 저처럼 뭐 망해보시는 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게 막연히 노력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부업으로 시작해서 능동적인 수익화, 내 사업으로 이어지는 첫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블로그 열심히 하자, 1일 포스팅하자, AI로 몇십 개씩 다 포스팅하자, 이런 얘기랑은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죠. 뭐 정답은 없겠지만, 난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집중하면 그게 결국 돌아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험이 되거든요. 오늘은 각 SNS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뭘 해도 특출나신 분들은 처음 시도하자마자 대박이 나고 막 그러시겠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빨리 많이 겪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난 영상 쪽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콘텐츠 쪽으로, 글로 적고 지우고 하면서 좀 부담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도 괜찮겠죠. 저는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운영 중인 모든 매장을 전부 정리합니다. 11년간의 자영업 생활을 끝내고 블로그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블로그로 진짜 돈 벌 수 있냐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